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정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금 복구하려고 풀 대출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DXD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원금 1800을 복구하려고 5000 풀 대출을 받았다. 한 달 안에 복구 가능한 코인을 찾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이 다 안 좋은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유망한 코인들 위주를 몇 개를 또 찝어드리기도 했는데, 눈에 들어왔던 포인트는 요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잊었냐, 또 골로 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유동폭이 꽤 크다라는 거를 오랫동안 코인 투자하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빠르게 해결하고자 해서 레버리지를 쓰고 그만큼 빠르게 또 보려고 하면 그만큼 내 두뇌에도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공식화된 전략을 맞춰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저 5천만 원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리턴에 대한 효과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저것도 그만큼 리턴 효과가 클수록 리스크도 크거든요. 이게 비례하지 않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체계적인 좀 전략을 잘 세우신 다음에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 모든 코인이 그만큼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천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공부를 좀 많이 해놨던 것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더를 사라. 안정적인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저분이 1800만원 잃어서 이런 우발적인 행동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 겪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거 그냥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 이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닉네임 티가렉스가 스파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내용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스냅샷 일정이 나왔는데 언제 준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언제 줄지 모른다. 스냅샷은 12월 12일 차후 세세한 시간이 나올 수도 있다. 받는 방법: 배포를 지원해주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스냅샷 날짜에 거래소 지갑에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거래소가 해주는데, 말 그대로 거래소가 이걸 지원을 해주는 쪽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거래소 계정으로 스파크를 쏴주겠다 함. 거래소 경우 현재 지원 거래소가 몇 군데가 안 되며, 플레이어 말로는 거래소들이 준비할 수 있게 12월까지 기간을 준 거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 거래소 참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지원을 고려 중이라는 것도 많이 보이고 있다. 해당 주소는 여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지원 확정된 곳은 여기 하나 둘 추가가 될 것이며, 알트코인 트레이더라는 것도 지원 확정인데 아직 추가가 안 되었다. 차라리 트위터에서 추가되는 것이 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트위터에 있는 주소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 지갑은 받는 법이 좀 복잡하고 이더리움 가상머신을 만들고 어쩌고 한 다음에 12월 12일 직접 청구를 해야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전달되고 청구 과정에서 지정된 주소로 들어가면 되고, 해당 주소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단에 받는 법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개인 신청으로만 벌써 3억 개 정도가 신청된 모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발행량을 보시게 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코인을 할 때
그만큼에 대한 기술력도 체크를 많이 하긴 하지만 기술력은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좀 코린이 관점으로 쉽게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점으로만 또 보게 되면 코인의 개수가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들이 많이 보이냐 보이지 않냐, 이 코린이 관점으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물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행량 부분은 1000억 개를 발행할 예정이고 그중 시장에 풀린 XRP 450억 개에 맞춰 450억 개의 분배를 배정할 것이다. 나머지 550억 개 중에 250억 개는 개발사,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300억 개는 플레이어 재단이 비영지 재단으로 갈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분배는 가지고 있는 XRP가 1대1로 나눠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450억 개 중에 개인이나 거래소 등의 12월 12일 스매샷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가 없는 스파크는 모두 소각이 되며 리플사가 보유한 XRP 스파크 분배에서는 제외가 된다. 리플사 현 직원과 몇몇 퇴사한 직원도 분배에서 제외가 되며 리플사의 특정 전 직원들 경우에는 스파크 토큰 분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 상황을 봤을 땐 개같은 제대목 스파크는 소각된다에 한 표를 던지겠다. 근데 다들 이걸로 뭐 하는 건지는 별로 안 궁금하고 받는 법만 몇 가지 받는지에 궁금해서 슬프다. 그렇죠. 요것도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빗썸과 업비트가 해줄 거냐라는 건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요 내용 너무 깔끔해서 칭찬이 꽤 많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닉네임 롤러코스터가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쓰이는 곳은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할 때 네트워크 규칙 투표를 할 때 투표권에 쓰이는데 기본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XRP라는 보안 프로토콜을 생성하기 위해 토큰으로 코스모스나 폴카닥 같은 여러 네트워크와 호환 매개체로 보면 된다. 기존 스테이킹을 통한 구조는 스테이킹 이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이자보다 높아야만 안전하고 유지가 되는데 반대로 이자가 역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제시하는 방식은 기존 네트워크와 다르게 스테이킹이 필요가 없고 현재 인기 많은 디파이 같은 구조와는 다르게 중앙에 커다랗게 모여있는 중개자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XRP처럼 실사용이 할 곳이 많아져야 가치가 오르는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RP 시세가 형성되는 코인이 많네요. 학이라고 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들고 계신 분은 이 내용 꼭 기억을 해 주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닉네임 비트코인 러브라고 되어져 계신 분이 꿈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 쐐기박은 금융위원회라고 해서 기사로도 나왔어요. 예, 특근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21년도 3월 25일부터 KYC 확인, 자금세탁증의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특허법에 따른 자금세탁 의무는 카지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으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미친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꿈을 크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죠.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일종의 사행성 업종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으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런 이유로 해외 법인에 사업 자금을 보내려고 해도 은행에서 해외 송금이 막혀져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암호화폐는 5월 들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빗썸, 업비트, 코인원의 거래는 3억 건에 달했고 거래 금액은 114조 원, 하루 평균 7천억 정도 꼴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다.
네, 이분이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주장도 여기다 써놨어요. 화난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마련하나 할 생각은 추워도 없고 세금만 걷어가려고 한다. 스캔코인에 오히려 흔들리는 후구들의 저리 자개가 많은데 김치 스캔코인도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자전거래 상장 시 뒷돈받는 행위 등 같은 것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실망만 커간다. 그래서 댓글에 대한 분위기도 보면 그래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청원 누가 안 하냐. 추천을 많이 해줘야지 되는데 단결력도 별로 없죠. 예. 이상한 게 손해를 보는데 주식 하시는 분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단결력이 약해요. 저번에도 주식에 대한 그런 세법 개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껏 모여봤자 9만 명에서 멈췄습니다. 코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봤자 2만 명밖에 안 됐고요. 이런 거 보면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단결력이 안 돼서야 무슨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 이렇게 정부가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식은 또 해당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목소리들이 꽤 많이 내다 보니까 한테포 또 양보를 했죠. 그리고 직접 대통령이 언급까지 또 하면서 상당히 완화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드밴티지를 좀 주긴 했지만 코인은 그런 게 1도 없다.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좀 마음이 아파온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 보호는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 투자자에 따른 혜택을 마음에 버려두세요. 예, 뭐 주식처럼 뭐 양도세 5천만원까지는 뭐 면제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 먼 미래에서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 소득 분류 체계 부분이 만약에 그게 할 거라고 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열거주의 방식으로 우리는 법 개정을 법 분류를 법령을 그렇게 바꿔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분류 체계망을 바꾸지 않고서 하는 이건 쉽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 비트코인 점유율, 회복과 알트코인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상승은 알트코인 시장에서 투자자와 트레이더 자금 유출을 불러와서 알트코인 시장 하락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디파이 바람이 불었던 7월 이후 계속 하락했지만 9월 이후 반등하는 추세이다. FTX 디파이 지수인 반락의 한 요인이기도 한다라고 해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조셉 영에 따르면 과거 시세에도 알트코인 시장의 세태에 따라 비트코인 점유율은 회복 기조로 보여지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해외 트레이더에 대한 견해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점유율 분석하여 알트코인의 매매 타이밍을 예측하기도 한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69%에 이른 올해 5월에는 알트코인 시장의 매수 신호를 보낸 바가 있듯이 이번에 비트코인의 점유율 추이에 대한 도미넌스를 좀 유심하게 보면 여기에도 또 해답이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조셉 영은 데이터 사이트 스큐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분기 종가를 인용해서 연말 환율의 대폭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놨고, 과거 패턴에는 반감기 후 15개월간은 상승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 11월에는 미국이 선거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해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수합 매 거버넌스 토큰들이 얼마만큼 계속 인기를 유지를 할 수 있는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국가별 블록체인 특허 순위가 4위이다. 1위는 미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게 되면 파란색이 알리바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 마스터카드, 엔체인, 월마트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역시 중국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알리바바가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IBM이 정말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간소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애초부터 소상공인 쪽에 뭐 지역화폐 도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런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맞춰가지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블록체인 클라우드 속도 높여서 시장 확대에 본격화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2018년도 이후 2년 만에 업데이트를 해서 BCS 2.0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화웨이가 이런 쪽으로 이제 돌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5세대 부분에 대해서 통신에 대한 확대 제약성이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는 내수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꺼냈던 게 이제 BCS 플랫폼을 꺼내서 요거에 따른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지불카드 유럽에 출시한 암호화폐를 통한 통용화폐로 자동 전환하게끔 또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출시 기념으로 카드 구매 시 7% 캐시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비자 카드는 자동으로 고객의 암호화폐 자금을 국가별 화폐로 전환을 해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전세계 6천만 개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 지불 제공업체 스와이프를 통해서 구동이 되고 스와이프 플랫폼에서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 암호화폐 법정화폐로 전환해서 결제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차이 그리고 환손이 부분이 어떻게 또 메꿔지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뭐 그건 바이낸스가 알아서 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유럽 쪽으로 많이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럽 쪽에서 과거에도 현금 없는 사회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법제화로 제일 빨리 또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카드 대체 수요 부분이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틈새 시장에 바이낸스가 더 많이 또 시장에 또 파일을 좀 가져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우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동 입금 이체 서비스를 또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네, 닉네임 빅도그라는 님이 코인제스트 그 많은 이더리움 비트 어디로 빼돌렸을까? 지갑 주소를 내가 한번 뒤져보았다. 이런 거 정말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적은 가능해요. 주소가 남기 때문에. 근데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소요를 해야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분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악한 지갑 주소는 코인제스트가 가진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일부 지갑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출금을 막은 후 계속해서 출금한 내역이 존재가 된다. 2019년도 1월에 출금 한도를 조정을 했는데 그 출금 한도 이상에서 출금 내역도 계속이 나오고 있다. 너무 많아서 이건 제껴두고 출금이 막은 2019년도 8월 2일부터 어느 주소가 옮겨졌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어떻게 거래소가 지갑이 파악을 했냐? 코인제스트 이더리움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확인하면 거래소 지갑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우선 주소 한 개를 모델링해서 이렇게 한번 이더 스캔을 조회를 해봤는데 이 지갑은 하도 원래 같고 이 지갑의 주소는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현재 창고는 대략 요 정도, 최근에는 안 뺀 것 같아. 몇 개월에는 0이었거든. 트랜잭션을 보았을 때도 요 정도 엄청난 트랜잭션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도 이 지갑을 버리지 않고 쓰고 있다. 그리고 8월 2일 2019년도 8월 2일 이후에는 이더스캔의 정확한 날짜가 나오져 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400이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콜드 월렛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어디로 보냈냐? 아웃된 주소로 들어가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주소로 보냈고 몇 번 보냈는지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로 보냈고 216일 전에 출금이 막히고 200일 이상 지난 시점으로 누가 이체를 했을까? 이번에는 299일 전에 약 200이더 정도 옮긴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계속 넘기면서 세탁을 하는 거죠. 계속 넘기면 추적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니까 계속 넘겨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은 그런 형태인 거죠. 여러 계정으로 나누고 쪼개고 또 보내고, 그러면 역으로 이걸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니까요. 귀찮고 힘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짱구를 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최종 목적지는 이 주소가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빗으로 엄청나게 옮겨졌다 라고 해서 업빗에서 나갔던 게 꽤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업비트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320일 전후로 또 이더 같은 내용으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역시나 출금 정지 이후에도 100단위로 엄청나게 보냈고 그 이전에 업빗으로 계속 보냈다. 출금 정지 이전에도 출금 한도가 32더 정도였는데 그것을 초과했고, 거래소 지갑에서 다른 거래소로 보낼 이유가 있을까? 지들의 콜드 월렛에서 보관하면 될 것을 콜드 월렛에 지갑의 코인을 왜 다른 거래소로 보냈을까요? 몇 개만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 지갑만 가지고 찾아본 거라서 다른 여러 개 지갑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누가 했을까요? 경찰이? 검찰이? 이 업빗으로 보낸 내용만 보고 업빗의 수사 요청만 해도 누군지 다 나올 텐데,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하다, 힘들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좀 역겹다. 고객에게는 글로벌 플랫폼이 변경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변경 중이다, 거짓말들을 쉽게 얘기를 하면서 코인을 계속 넘기는 거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업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네, 그리고 대표 전종희 씨가 본인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저런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웃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주소도 있는데 이걸 쪼개서 보내는지라 제가 잘 못 찾겠고, 능력자분들이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사도 나왔지만 저기에서 내 돈이 묶여져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부분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깜빵에 보내는 게 가장 깔끔한 짓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라임 사태 아시죠? 라임 사태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행정관이 연루가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녹취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 8시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개그맨 김한성 씨가 본인의 총 자산 8억 원을 여기다가 또 넣었다라고 합니다. 라임 펀드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쪽 정부 관계자 쪽이 이제 이런 쪽에 연루가 되어져 있으니 안심하고 계속 넣었죠. 넣었는데 이 사태가 터지니까는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내 돈은 내가 알아보는 게 가장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기 범죄율 1위 국가입니다. 네,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기공화국 오명을 벗자 100명 중에 1명은 사기를 당한다. 신종사기부법의 고소고발 급증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는 줄어들지만 사기, 그러니까 지능적인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것
가까지도 다 사기에 들어가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나는 안 당하겠지, 나는 이 정도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뒤통수 맞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미 내 돈은 다 잃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야, 너는 별로 많이 잠을 안 자고 왜 그렇게 분석의 시간에 열을 올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 돈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알아보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되돌아오는 결과값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나 이게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도 그걸 제가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타인이 그런 게 좋다라고 하다가 알아보지 않고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설득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게 본인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본인도 힘들고 귀찮고 한다라고 해도 내 돈을 좀 지키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